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봄 기운을 알리는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머슴 만식이는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쟁기와 호미를 수리하고 있었지요. 김부자의 머슴들은 대부분 허드렛 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만식이는 손재주가 제법 좋아서 농사일의 전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식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기운이 좋지 않으셔서 알아놓으셨지요. 어머니에게 약재를 달아드려야 하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세경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없겠사옵니까? 김부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식이 사정이 딱하긴 한데 나 또한 여식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약재값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구나. 여유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줄 수 있겠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아씨께서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아니다, 아니야. 만식이 너는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집의 식솔이었지 않았느냐.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미안하구나. 만식이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밖을 나왔습니다. 외거 노비로 살아가는 만식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만식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만식이. 전에 날 본 적이 있지. 뒤를 돌아보니 김부자의 오랜 친구인 곽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인일로 소인 집까지 찾아오셨사옵니까? 곽부자는 무슨 일인지 화색이 된 얼굴로 만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소인의 방은 누추하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게. 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네. 방으로 들어온 만식이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곽부자가 만식이의 손을 잡더니 과부를 보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있는 과부가 한 명 있다네. 자네도 이름을 들어서 알 것이야. 최강서라고. 혹시 들어보았는가? 예, 들어보았사옵니다, 대감마님. 이 고을에서 살고 있는 최강서는 워낙 조용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식이는 최강서 얼굴을 딱 한 번 보았지요. 서방과 일찌감치 사별한 최강서는 유독 외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최 씨하고 미리 얘기해 놓았다네. 자네는 그냥 보만 들고 가서 누워있는 최 씨를 넣어서 오기만 하면 된다네. 그럼 지금 소인에게 보쌈을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곽부자는 만식이가 놀랄 줄 알았다는 듯이 시익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미리 다 얘기해 놓았으니 최 씨가 순순히 따를 걸세.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던데. 이번 일만 순조롭게 해주면 은세냥을 자네에게 주겠네. 만식이는 돈이 필요했지만 보쌈을 하라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관아에서도 암묵적으로 허락한다고 하지만 늦은 밤에 여인을 보에 넣어서 오라고 하니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야지. 최 씨 몰래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고민하고 있는 겐가. 대감마님 식솔들이 있지 않사옵니까? 왜 굳이 저에게 보쌈을 하라는 것이옵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나. 자네는 보쌈을 하고 나서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야. 곽부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수염을 매만졌습니다. 자네가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면 된다네. 자네가 그래도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해 보여서 이렇게 찾아온 것인데 내키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 입을 다물고 있던 만식이는 돌아가려는 곽부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겠사옵니다, 대감마님. 지금 소인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말씀대로 다 약조된 일이오니 제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곽부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일단 최 씨를 보쌈해서 자네 집으로 오게나. 그럼 내가 날이 밝는 대로 최 씨를 데리고 갈 테니 말이야. 지금 당장 최 씨 집의 근방을 둘러보고 오게나. 자네도 알다시피 해가 떨어지면 집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알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만식이는 최강서가 있는 집 근처로 가서 미리 경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다 시장에 들르고 온 최강서와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놀라서 얼른 고개를 숙였고
최강서는 당황한 얼굴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당황하시는 것을 보니 나에게 보쌈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미리 다 약조하였으니 보쌈을 해도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만식이는 약속한 날짜의 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만식이는 까치발을 세우고 천천히 최강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을 한가운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분주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만식이는 괜스레 겁이 났습니다. 곽 부자가 최강서와 미리 약조를 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자신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무서웠지요. 발이 떨려서 초가집 그림자에 숨어있던 만식이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야지. 눈 딱 감고 보쌈하자. 서로 약조하고 하는 일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만식이는 최강서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불이 살짝 솟아오른 것으로 보아 갸냘픈 몸에 최강서가 누워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마님, 절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만식이는 이불을 싸서 통째로 보에 넣어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아직도 횃불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늦은 새벽에 나왔는지 만식이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쌈을 하고 은세냥을 받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만식이는 얼른 볼을 풀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님. 오시면서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식이는 볼을 풀고 얼른 무릎을 꿇고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비록 약속된 보쌈이라고는 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웬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댁은 누구요? 고개를 든 만식이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보 안에서 나온 여인은 최강서가 아니었습니다. 두건을 쓴 웬 선머슴 같은 여인이 멀뚱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댁은 누구요? 내가 먼저 물었잖소. 댁은 누구요? 여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빼서 만식이 턱까지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네 놈은 누구냐? 누가 시켜서 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냐? 만식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대감마님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대감마님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인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눈을 감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사옵니다. 보쌈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사옵니다. 만식이가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이미 눈앞의 여인은 쓰러진 뒤였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놀라서 여인을 천천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여인은 부상을 입어서 온몸을 헝겊으로 싸고 있었지요. 만식이는 헝겊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만식이는 얼른 붉게 물든 헝겊을 떼어내고 다른 헝겊으로 싸서 지혈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을 대비해서 준비한 약초 가루도 뿌렸지요. 그렇게 만식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는 곽부자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복의 만식이. 내가 왔다네. 밖을 나가보니 곽부자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뭐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어젯밤 포졸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 씨를 데리고 오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포졸들의 경비가 너무 삼엄하여 도저히 몰래 들어갈 수 없었사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보쌈을 하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하지만 최 씨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한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는가. 오늘 밤을 같이 하기로 약조하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여 최 씨에게 가봐야겠네. 그렇게 곽부자는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보쌈 얘기는 하지도 않고 서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쉬고 있던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만식이는 여인의 차림새를 보고는 바로 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 주시오. 어찌된 영문인지는 만식이 역시 알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연아.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홍수로 돌아가시면서 외톨이가 되었지요. 굶주리면서 정처 없이 다니다가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산적 두목은 탐과 놀이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렇게 산적이 아니라 의적으로 성장한 것이었지요. 나는 어제 탐관오리 홍부자의 금두꺼비를 훔쳤다가 들키고 말았소. 포졸들에게 쫓기다 화살에 맞고 부상을 입었지요. 빈집이 하나 있길래 그곳에 숨어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그대가 날 이리로 데려온 것이오. 그럼 어제 포졸들이 그렇게 뛰어다닌 이유가 홍부자의 금두꺼비 때문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런데 그대는 누구길래 나를 보쌈한 게요. 연아는 최강서의 보쌈 이야기를 듣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을 잘못 찾은 게로군. 그럼 그대는 어머니에게 드릴 약재 때문에 보쌈을 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만식이처럼 순수한 사내를 본 적이 없었지요. 갑자기 보쌈을 당하긴 했지만 그대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나는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요. 그대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연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식이는 꿈에 자꾸 연아가 나왔습니다. 나는 은혜를 꼭 갚는 사람이요. 그대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만식이는 연아가 그리웠는지 꿈을 꿀 때마다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언제 갚을 것이옵니까? 연화 씨, 만식이는 농사를 하면서도 연아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지켜보던 김 부자는 만식이가 혹시 실성한 것이 아닌지 의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이는 오늘도 알아놓으신 어머니에게 약재를 먹이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연아였지요. 연화 씨가 이 늦은 밤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연아는 쉬타더니 만식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탐관오리 홍부자의 놀이개들을 훔쳤소. 숨을 곳이 여기밖에 없소. 날 숨겨줄 수 있겠소? 연아가 품에서 비녀와 가락지 등 장신구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마음에 걸렸지만 연아가 워낙 그리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연아 역시 만식이가 그리웠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사내들 속에서 살았던 연아였습니다. 어머니 약재 때문에 보쌈까지 하는 그 순수함이 마음에 든 것이었지요. 그렇게 연아는 며칠을 간격으로 몰래 만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집 마당에 죽은 토끼와 멧돼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한 양씩이 토끼와 멧돼지 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만식이 어머니도 기운을 차릴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려 연화 씨. 한 번은 연아가 또 부상을 입고 만식이를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연아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러자 만식이를 억지로 끌어안으며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키워나갔지만 의적으로 활약하는 연아는 한동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식이는 그런 연아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억울하게 군역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단 말인가?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게나. 내 여식이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것이야. 그동안 자네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농지도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게. 만식이는 감사하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 은혜는 전쟁터에서 살아와서 갚게나.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네. 자네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소작농으로 일궜던 땅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는 나에게 친자식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만식이는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리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 행방조차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전쟁터로 나간 만식이는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지를 두고 남은 적군과 대치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로 쳐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교착 상태에 온 것이었지요. 이복의 만식이. 이제 전쟁도 막바지인데 자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쩔 생각인가? 우리 어머니 보살펴 주시는 대감마님이 약조하였네. 이제 내 농지를 잘 읽어서 살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만식이는 전쟁 중에도 연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빼앗길 상황이 올 때마다 연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만식이는 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며 적군의 진지를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적군들의 초소 곳곳에 화토불이 보였지요. 그때 만식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연하가 옛날 이야기를 해준 일이 생각이 났지요. 옛날 옛적에 적군들에게 괴짝을 패물로 보낸 장수가 있었소. 그 장수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궁금하지 않소? 만식이는 그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이는 바로 괴짝을 만들었습니다. 금실로 문양을 수놓았더니 금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만식이. 그 괴짝으로 무엇을 하려는 겐가? 부인에게 줄 예물이라도 준비하는 겐가? 아닐세. 이건 저기 있는 적군에게 전할 것이라네. 동료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안 그래도 서로 쳐들어가지 못해서 발만 구르는 상황인데 적군들에게 패물을 전하다니. 자네 그러다 목이 달아난단 말일세. 나만 믿고 따라주게. 이 괴짝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네. 동료는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이 괴짝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조선의 병사들도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금빛이 나는 괴짝을 적군에게 보낸다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병사들을 이끌 장군은 목숨을 빼앗긴 상황이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만식이었기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괴짝을 보내기로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적군은 금빛이 나는 괴짝이 도착하니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조선의 병사들이 항복했다고 좋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괴짝을 열어본 적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괴짝 안에는 말벌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말벌에 쏘인 적군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약이 오른 적군들 일부가 함부로 쳐들어갔다가 목숨만 잃은 것입니다. 아이고 만식이. 적군 놈들이 말벌에게 쏘인 것만 상상해도 아주 고소해 죽겠구먼. 이번 작전이 아주 제대로 통했네 그려. 아직 괴짝은 남아있다네. 만식이는 2개의 괴짝을 더 꺼냈습니다. 말벌이 들어있던 괴짝처럼 금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이번에도 만식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번 괴짝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꼭 참았지요. 전쟁 중에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적군들은 2개의 괴짝이 도착하니 더 약이 올랐습니다. 보나마나 말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믿고 바로 화토불에 던져버렸지요. 그런데 그 괴짝에는 벌이 아니라 화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침 적군들은 화토불에 불타는 괴짝을 보기 위해 몰렸다가 비명 행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적군들을 향해 돌격. 그때 숨어있던 만식이와 조선의 병사들이 돌격하여 적군들을 소탕하였습니다. 그제야 병사들은 공격 태세를 갖추자는 만식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식이는 남은 적군들을 모두 소탕하며 금이환영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수령이 찾아와 공명첩을 전달하였지요. 공명첩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을 말합니다. 중앙관청에서 만식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초관으로 신분 상승한 것이었지요. 만식이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병사들을 지휘하는 무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식이는 연하가 그리워 늘 외로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그제야 연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아들이 보쌈한 처자가 토끼와 멧돼지 거기에다 은을 마당에 놓고 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어머니. 비록 산적이라고 하나 그렇게 은혜를 갚은 것이옵니다.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각골란망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처자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더냐? 그렇사옵니다, 어머니. 만식이는 이제 연하의 생사가 궁금했습니다. 산적이다 보니 늘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연하가 잘못됐을 것을 생각하니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식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만식아, 네가 이렇게 초관이 된 것도 어찌 보면 다 그 처자 덕분 아니더냐? 너도 은혜를 갚아야지. 하지만 생사조차 알 수가 없으니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어머니.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만식이 네가 직접 찾아 나서려면 고을 원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 원님이 되면 직접 산적들을 잡으러 나설 수 있지 않겠니? 만식이는 과거 시험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의 병서를 읽은 적이 있었지요.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만식이는 병서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병사들을 이끄는 하급 무관이었지만 연하를 만나야겠다는 집념이 강했지요. 그렇게 만식이는 10년시의 시험을 치러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했던 만식이가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하니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영하였지요. 만식이를 가장 환영한 사람은 김부자였습니다. 만식이에게 약속한 대로 농지를 줬던 바로 그 김부자였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장성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고을 원님이 되어 돌아오다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나. 자네의 그 지극한 효도와 정성이 이제야 빛을 내는구먼 그래. 이것이 다 대감마님 덕분이옵니다. 대감마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 은혜는 지금 바로 갚아도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대감마님? 자네 어머니는 내 여식이 그간 정성껏 보살폈다네. 자네가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하니 꼭 만나고 싶어 하네. 내 여식과 만나볼 마음이 있는가? 하지만 만식이 가슴 속에는 여전히 연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을 원님이 된 것도 모두 연하 덕분이었지요. 대감마님, 저에게는 평생 은혜로 생각하는 처자가 있사옵니다. 그 처자 덕분에 이렇게 고을 원님이 된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상세히 말해보게. 김부자는 사연을 전해 듣고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사연이 있었구먼. 정말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아닐세.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 자네는 나에게 친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친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고을 원님이 되었다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 산적 여인을 꼭 찾도록 하게. 만식이는 눈물을 흘리며 김부자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식이는 계획한 대로 산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산적들을 모두 소탕하는 것이었지만 연하를 찾겠다는 일념이었지요. 만식이는 무서운 기세로 산적들을 잡아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산적들을 모조리 찾아낸 것이었지요. 덕분에 고을은 더 평화로워졌고 만식이를 향한 민심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식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부터 부하들 모두 연하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식이도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만식이는 혼이 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연하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이는 모처럼 외거 노비로 살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연하 낭자, 대체 어디 있는 게요? 여기서 처음 만난 이후로 다시는 낭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구려. 생사라도 알고 싶소. 그런데 만식이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근방에서 웬 말끔한 용모의 사내가 약초 가루를 팔고 있었습니다. 약초 가루라. 우리 연하 낭자 상처에 발라줬던 일이 떠오르는구나. 만식이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만식이의 차림을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초 가루가 필요하시옵니까, 나리? 아닐세. 약초 가루를 팔고 싶다면 저작거리로 가면 되는 일 아닌가.
어째서 이렇게 초가집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겐가? 사연이 있어서 그렇사옵니다, 나리. 사연이라. 나에게도 사연이 있지. 장사 잘하도록 하게. 만식이는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집 앞에 서 있으니 감개무량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초 가루를 팔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나리. 혹시 이 집에 사연이라도 있사옵니까? 만식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머슴살이를 했다네. 그때 한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났지. 지금은 만날 수가 없지만 말이야. 그러자 사내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산적 여인을 보쌈하지 않았사옵니까? 만식이도 놀라서 사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자네가 어찌 아는가? 그러자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만식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찾았사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사옵니까? 만식이는 어리둥절하여 얼른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누군가? 저는 그 산적 여인의 아들이옵니다.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저를 올리옵니다, 아버지. 연하가 부상을 입고 만식이와 끌어안았던 그날, 산적의 은신처로 돌아와 계속 의적이 되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산적 우두머리가 연하의 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야, 네 배가 왜 그리 부른 것이냐? 연하는 놀랐습니다. 만식이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만식이에게 다시 찾아가려니 안 그래도 힘든 만식이에게 짐을 떠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산에서 나와 작은 고을에서 몸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연하의 주인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워낙 연하가 부지런하니 괴념치 않았지요.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습니다. 연하가 몸이 아파 들어 누우면 직접 의서를 읽어 약재까지 다려주었지요. 연하가 건강을 되찾고 나면 서당 마당에서 몰래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연하의 주인도 아이가 기특한 것이었지요. 너는 아직 어린데 어찌 그리 매사에 서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느냐? 그러자 연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 걸음으로 1000리를 간다고 하였사옵니다. 소는 걸음이 느리지만 끈기가 있어 결국에는 먼 길을 완주하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사옵니다. 이것은 우보천리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 아이의 총명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연하의 주인은 감동하여 그날부터 정식으로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글에 밝아지자 고을 선비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지요. 나중에는 연하의 아들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선비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연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아들은 만식이가 살았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찾을 방도가 없으니 여기서 약초 가루를 팔아야겠구나.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주변에서는 머슴 아버지를 찾는 것이 허송세월이라고 하였지만 약초 가루 장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끈기를 갖고 약초 가루 장사를 하더니 드디어 아버지 만식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내가 빨리 만나야겠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셨사옵니다. 지금 가시지요. 만식이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년이 된 연하는 이제 어디에도 산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들을 키워낸 모성애는 확인할 수 있었지요. 연하 역시 만식이가 고을 원님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끝에 눈물의 상봉을 하였지요. 만식이와 연하의 아들은 다음 10년시에 응시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만식이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닮은 것이었습니다. 만식이의 사연은 훗날 전해지면서 임금도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만식이는 의로운 고을 사또로 명성을 떨치더니 병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들은 조선의 정승으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노자는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어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을 가장하기 위해 꾸며진 말은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와 겉으로 드러나는 현란한 언어로 포장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요. 만식이의 진실된 마음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